오후 3시 한성호텔 로비 라운지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우아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분주한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라운지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했다. 박선우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조심스럽게 원두를 갈고 있었다. 29살이었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지 벌써 6달이 흘렀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정장 차림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고 손님들에게 내는 커피 향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신메뉴 핸드드립 준비가 되었나? 도혜진 매니저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다. 38살의 그는 늘 매출 이야기만 했고 직원들을 대할 때도 숫자로만 평가하는 듯 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매니저님. 케냐 원두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우아한 걸음소리가 들렸다. 선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회색빛 모직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 고급스러웠고 은발을 단정하게 올린 헤어스타일이 품격을 더해 주었다. 한미라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을 점검하러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한성호텔 그룹의 CEO 직무대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평범한 고객처럼 행동하는 것이 미라의 방식이었다. 어떤 차를 드릴까요? 선우가 다가가며 정중하게 물었다. 베르가못이 강한 얼그레이로 주세요. 스트레이트로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선우는 미라의 주문을 받고 밭 쪽으로 돌아갔다. 베르가못 향이 진한 얼그레이를 우려내면서 왠지 모르게 이 손님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를 우리는 동안에 집중된 모습이나 주변을 관찰하는 세심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 도혜진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우를 불렀다. 박선우, 라떼 아트 좀 제대로 해. 흐트러지면 손님 앞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오너라인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미라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오너라인이라는 말에서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객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선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받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다. 아내 지유가 유럽 연수에서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했다. 죄송합니다.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때였다. 선우가 정성스럽게 우린 얼그레이를 가져왔다. 컵을 받으며 미라는 선우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 거칠고 성실해 보이는 손이었다. 택배 일을 했다던 것도 그랬지만 이런 손으로 정성껏 차를 우려내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미라가 따뜻하게 말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향을 음미했다. 베르가몬 향이 정확하게 우러나와 있었다. 기술적으로도 정성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차였다. 라운지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호텔 운영에는 숫자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직원들의 자존감,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같은 것들 말이다. 오늘 본 광경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선우는 멀리서 미라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를 마시는 우아한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사려 깊은 표정에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도혜진 매니저는 한편으로 VIP 손님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요즘 본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특히 라운지 매출이 목표에 못 미치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미라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면서 선우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은 후 뒷면에 조그만 점 하나를 그려놓았다. 이것은 미라만의 비밀 사인이었다. 품향 좋음이라는 뜻이었다.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미라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선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라가 라운지를 나서면서 선우는 영수증 뒷면에 작은 점을 발견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 처음 본 손님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다. 라운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오늘 하루가 선우에게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았다. 그 우아한 손님의 모습과 정성스럽게 우린 베르가못 얼그레이의 향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았다. 일요일 저녁 라운지는 평일보다 한산했다. 선우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어제 그 우아한 손님을 떠올렸다. 영수증 뒷면의 작은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그 따뜻한 미소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선우야, 잠깐 이리 와. 도혜진 매니저가 부르는 소리에 선우는 급히 다가갔다. 매니저는 오늘 하루 매출표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다. 이게 뭐야? 팁도 제대로 못 받아내고. 도혜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팁 안 남긴 테이블들 봐. 4번 테이블, 7번 테이블, 그리고 어제 창가 자리 그 손님도. 선우는 어제 미라가 앉았던 자리를 떠올렸다. 확실히 팁을 따로 주지는 않았었다. 앞으로 팁 안 남긴 테이블은 내가 맺고. 알겠어? 도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선우가 당황했다. 본인 월급에서 팁까지 충당하라는 이야기였다. 못 들었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팁을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책임은 서빙한 사람이 져야지. 도혜진의 논리는 억지스러웠지만 선우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처리해. 매니저가 라벨 프린터기 옆 상자를 가리켰다. 유통기한 지난 샌드위치들이야. 라벨 다시 붙여서 내일 팔 수 있게 해놓고. 선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거부했을 때의 결과가 두려웠다. 매니저님, 이건.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도혜진이 말을 끊었다. 이건 뭐야? 지시 따르기 싫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할 필요 없어. 선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 지유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라벨을 새로 붙이기 시작했다. 그때 카운터 쪽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직원용 신용카드로 계산을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분명 손님이 분실 카드라고 말했는데 결국 직원 중 한 명이 대신 결제해주고 있었다. 이런 일까지 있구나. 선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팁 강요에 유통기한 조작에 이제는 직원들이 손님 결제까지 대신해주는 상황이었다. 라벨을 붙이면서 선우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봤다. 택배 특수고용 드라이버로 일할 때도 힘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강요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깨의 부상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지금 이 자리라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우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파리에서 연수 중인 지유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오늘은 어땠어? 지유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냥 평범했어.
선우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숨겼다. 지우가 걱정할까 봐서였다. 나 이번 주 안에 프레젠테이션 끝나면 곧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선우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영상통화를 끊고 선우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녹색 만년필을 꺼냈다. 지우가 결혼 전에 선물한 것이었다. 펜 클립 부분이 고장나서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지만 선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지우야, 조금만 더 버텨볼게. 선우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날 월요일 라운지에는 평일 오전에 분주함이 시작되었다. 선우는 어제 매니저가 시킨 대로 라벨을 새로 붙인 샌드위치들을 진열장에 정리했다. 양심이 꺼림칙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그 우아한 손님이 다시 나타났다. 미라는 어제와 똑같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선우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어떤 차를 드릴까요? 선우가 다가가며 물었다. 어제와 같은 걸로 주세요. 베르가못이 강한 얼그레이 스트레이트로요. 미라는 선우가 주문을 받아 적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의 가슴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녹색 만년필을 발견했다. 순간 미라의 눈이 커졌다. 그 펜은 자신이 대학 시절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하지만 미라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선우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는 동안 미라는 자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똑같은 녹색 만년필로 레포트를 썼고 졸업 전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났다. 차를 가져다주는 선우의 모습에서 미라는 성실함과 동시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제보다 표정이 더 굳어있고 어깨도 움츠러든 것 같았다. 그때 도혜진 매니저가 나타났다. 미라의 테이블 근처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선우에게 말했다. 박선우, 손님 응대할 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해. 너무 시골 바리스타 티가 난다고. 미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고객 앞에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미라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를 다 마신 후 미라는 다시 영수증 뒷면에 작은 점 하나를 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선우의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이 상황을 기억해 두겠다는 표시였다. 감사합니다.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또 오세요. 선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활기가 없었다. 미라가 나간 후 선우는 또다시 영수증 뒷면의 점을 보았다. 똑같은 표시였지만 왠지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 손님이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선우는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직원 휴게실에서 녹색 만년필을 꺼내 바라보며 지우를 그리워했다. 이 펜을 선물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우와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선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우는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난 그 우아한 손님을 떠올렸다. 분명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관찰력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품을 느꼈을 뿐이었다. 수요일 오전 한성호텔 로비 라운지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VIP 고객의 생일 파티 준비 때문이었다. 선우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 세팅과 장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케이크 테이블 위에 캔들 좀 더 놓고 티라이트도 여기저기 배치해. 도혜진 매니저가 지시했다. 오늘 손님은 회장님 지인이시니까 실수하면 안 돼.
선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티라이트들을 테이블 곳곳에 배치했다. 촛불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가 라운지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긴장감 때문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티라이트를 놓는 순간 선우의 팔꿈치가 옆에 있던 촛불에 살짝 닿았다. 균형을 잃은 티라이트 하나가 테이블 위로 넘어지면서 촛농이 하얀 테이블보 위에 떨어졌다. 아! 선우가 작은 소리를 내며 급히 촛불을 바로 세웠다.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테이블보에는 작은 촛농 자국이 남았다. 뭐 하는 거야? 도혜진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다. 그 순간 라운지에는 몇 명의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오전 미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과 차를 마시러 온 중년 부부가 모두 이쪽을 돌아보았다. 선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하지만 도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선우의 손등을 짝 하고 내려쳤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고 라운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서 일하지 마. VIP 파티인데 이게 뭐야? 도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등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감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촛농을 닦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호텔이라고 해도 이런 광경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후가 되자 직원 라커룸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팀 목표 미달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팁을 충분히 받아오지 못한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연히 선우의 이름도 그 목록에 있었다. 이게 뭡니까? 젊은 여직원 하나가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다. 팁은 서비스의 결과야. 목표에 못 미치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도혜진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다음 주까지 개선 안 되면 급여에서 차감할 거야. 선우는 자신의 이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팁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 돈으로 메꿀 여유도 없었다. 어깨 부상으로 힘든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잃으면 정말 막막해질 것이었다. 그때 F&B 안전관리팀의 최도경 팀장이 라운지를 둘러보고 있었다. 45세의 그는 호텔 내 식음료 관련 안전과 위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관망하는 타입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라벨 박스 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최도경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새 라벨로 다시 포장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늘도 조용히 관찰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팀장님, 뭔가 문제 있나요? 도혜진이 다가와서 물었다. 아니요, 그냥 정기 점검 중입니다. 최도경이 짧게 대답했다. 도혜진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최도경의 세심한 눈길을 놓치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라운지는 다소 한산해졌다. 선우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에 어깨가 무거웠다. 오전에 당했던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슴 주머니에서 녹색 만년필을 꺼내보았다. 클립 부분이 고장나서 흔들거렸지만 지유가 준 이 펜만큼은 선우에게 위로가 되었다. 결혼하기 전 지유가 선우 오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선물했던 그 펜이었다. 지유야, 나 잘못 선택한 걸까? 선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휴대폰에 지유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빠 연수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 다음 주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어. 선우는 메시지를 보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다.
지유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 같았다. 적어도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지유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런 불안정한 직장 상황을 보여줘도 될까? 선우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을게. 라운지 정리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면서 선우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손등을 때린 충격보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견뎌야 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선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겠지만 지금 선우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내일도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버텨야 했다. 목요일 아침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라운지에 도착했다. 어제의 일로 인해 더욱 조심스럽게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고 테이블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루를 준비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걸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 우아한 손님 미라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미라는 어김없이 창가 자리에 앉으며 선우를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똑같은 걸로 드릴까요? 선우가 다가가며 물었다. 네, 베르가못이 강한 얼그레이로요. 스트레이트로 부탁해요. 미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미라의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고 특히 선우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선우가 차를 우리러 돌아가는 순간 미라는 선우의 가슴 주머니에서 다시 한번 녹색 만년필을 확인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자신이 대학 시절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다. 클립 부분이 고장나서 흔들거리는 것까지 똑같았다. 저 펜. 정말 신기하네.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한편 선우는 차를 우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도혜진 매니저에게 손등을 맞은 일, 그리고 팀 목표 미달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일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라벨 교체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도혜진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다. 어제 만든 샌드위치 중에 못 팔린 게 있어. 라벨 다시 붙여서 오늘 메뉴로 올려. 선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우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라벨을 교체하는 장면을 7초 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선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런 부당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라는 창가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뭔가 몰래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라벨 박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작업들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고객인 척 행동하며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선우가 차를 가져다 주자 미라는 더욱 따뜻하게 말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우려주셨네요. 감사해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선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이곳에서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또다시 도혜진이 나타났다. 미라의 테이블 바로 옆에서 일부러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선우에게 말했다. 박선우, 손님 서빙할 때 좀 더 활기차게 해. 너무 시골 바리스타 티가 난다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손님 앞에서 직원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대답했다. 미라가 듣고 있다는 것이 더 부끄러웠다. 이 우아한 손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미라는 차를 다 마신 후 다시 영수증 뒷면에 점 하나를 그렸다. 하지만 이번 점은 조금 달랐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그렸다. 이것은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미의 사인이었다. 오늘도 잘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라가 나간 후 선우는 다시 영수증을 보았다. 오늘의 점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오후에 최도경 팀장이 다시 라운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여러 곳을 점검하고 있었다. 특히 라벨 프린터와 식품 보관 구역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팀장님, 무슨 특별한 점검이라도 있나요? 도혜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최도경이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최도경의 눈에는 여러 가지가 포착되고 있었다. 라벨 박스의 위치, 유통기한이 애매한 제품들, 그리고 직원들의 불안해하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선우는 최도경 팀장이 오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혹시 자신이 라벨을 교체하는 것을 들켰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부당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하면서 선우는 오늘 촬영한 7초 동영상을 다시 봤다. 라벨을 교체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세 번째로 온 그 손님이 떠올랐다. 매번 똑같은 차를 주문하고 영수증 뒷면에 점을 그리는 그 사람. 분명 평범한 고객은 아닌 것 같았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예리함과 주변을 관찰하는 세심함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혹시 호텔 관계자인가? 선우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었다. 그냥 차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우는 녹색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오늘도 지우에게는 힘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곧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지우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부당한 상황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오늘 촬영한 작은 영상이 혹시 모르게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집으로 향했다. 금요일 오후 한성호텔 라운지는 주말을 앞둔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대기업 임원진들의 중요한 VIP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도혜진 매니저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으로 굴고 있었다. 오늘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난다.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분들이야. 도혜진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엄포를 놓았다. 선우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테이블 세팅을 점검하고 메뉴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다. 지난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오후 2시쯤 VIP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라운지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선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음료 주문 받아와. 도혜진이 선우에게 지시했다. 선우가 테이블에 다가가 정중하게 주문을 받으려는 순간 도혜진이 뒤에서 다가왔다. 잠깐 그 샌드위치 먼저 내가. 도혜진이 선우를 제지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만든 샌드위치 있지? 그것 좀 내와. 선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제 만든 샌드위치라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이틀이 지난 샌드위치를 VIP 손님들에게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매니저님 그건.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다. 뭐가 문제야? 라벨 새로 붙였으니까 괜찮아. 도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일자리가 필요해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었다. 특히 VIP 손님들에게 상한 음식을 내놓는 것은 양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도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VIP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도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라운지에 있던 VIP 손님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낀 선우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님, 손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따로. 하지만 도혜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VIP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너 지금 내 지시 안 따르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선우의 뺨을 탁 하고 쳤다. 라운지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VIP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고 다른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선우의 뺨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이런 일이 손님들 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문이 열렸다. 미라가 2명의 동행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좀 더 공식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다. 한 명은 인사팀 과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감사팀 직원 같아 보였다. 미라는 라운지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VIP 손님들의 불편한 표정,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선우의 모습까지.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라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혜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아, 손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직원 교육하는 중이었어요. 교육이라고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네, 요즘 본사에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라고 해서요. 특히 오너라인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너라인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미라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너라인이라. 미라가 천천히 말했다. 흥미롭네요. VIP 손님들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한 명이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미팅하는 게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잠깐만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혜진은 미라를 그냥 일반 고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라와 함께 온 2사람의 정장 차림과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손님,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미라는 선우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신가요? 미라가 따뜻하게 물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뺨이 빨갛게 달아 있었다.
이 우아한 손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도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매니저님, 직원분에게 사과하시죠. 네? 도혜진이 당황했다. 손님들 앞에서 직원을 때리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도혜진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 여성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라고요? 미라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그럼 제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VIP 손님들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손님이 자신을 보호해주려 한다는 것이 고마웠다. 미라는 가방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명함을 꺼내들었다. 도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미라가 명함을 도혜진에게 건네는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도혜진이 명함을 받아들고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한성호텔 그룹 CEO 직무대행 한미라입니다. 미라의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다. VIP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선우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손님이 베르가못 얼그레이를 주문하며 영수증 뒷면에 점을 그리던 그 사람이 바로 한성호텔의 최고 경영자였던 것이다. 도혜진은 손이 떨려서 명함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회장님. 아니 사장님. 이게 어떻게. 놀라셨나요? 미라가 냉정하게 말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때 최도경 팀장이 라운지로 들어왔다. 미라와 함께 온 인사팀, 감사팀 직원들과 미리 약속된 시간이었다. 팀장님 오셨군요. 미라가 최도경에게 말했다. 최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태블릿과 몇 개의 서류를 꺼냈다. 며칠간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었다. 사장님, 준비된 자료들이 여기 있습니다. 최도경이 말했다. 미라는 선우에게 다가갔다. 박선우 씨 맞죠? 며칠 전부터 당신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몰래 촬영한 7초짜리 영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영상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부 고발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라가 따뜻하게 말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유통기한 라벨을 교체하는 7초 영상을 미라에게 보여주었다. 미라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도경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도혜진 매니저님. 미라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OS 시스템 로그였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 보시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이 새로운 바코드로 재등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총 47건이네요. 두 번째는 라벨 프린터 사용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라벨 프린터 로그입니다. 정규 시간 외에 라벨을 재인쇄한 기록들이 보이네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팁 관련 자료였다. 팁 강요 관련해서도 자료가 있습니다. 팁 목표 미달자 명단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직원들을 압박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도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가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VIP 손님들 앞에서 직원을 폭행한 것까지. 이것은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닙니다. VIP 손님들 중 한 명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런 호텔에서는 더 이상 미팅을 할 수 없겠습니다.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곳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겠어요. 다른 VIP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의 중요한 행사는 완전히 망쳐진 것이었다. 미라는 도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매니저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오너라인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셨죠. 도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오너라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고객과 직원을 동시에 속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고객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속여서 판매하고 직원들에게는 팁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호텔의 가치와 맞는 행동일까요? 선우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도혜진 매니저님은 오늘 즉시 직위해제됩니다.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인사팀 과장이 나서서 말했다. 매니저님, 개인 물품을 정리하시고 인사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도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라운지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선우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다. 미라는 다른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들도 힘드셨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선우에게 다가갔다. 박선우 씨,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공식 진술로 남겨주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라가 명함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다. 시간 나실 때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우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제는 억압적인 정적이 아닌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선우의 가슴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녹색 만년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한성호텔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주말 동안 일어난 일들이 호텔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며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라운지에 도착했다. 도혜진이 사라진 라운지는 묘하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다른 직원들도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선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 직원 하나가 다가와 말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선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오전 10시 호텔 전체 직원들에게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F&B 부문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최도경 팀장이 라운지로 와서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앞으로 며칠간 모든 식음료 관련 부서에서 유통기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팬 관련 부당 압박이 있었는지도 전수조사할 거예요.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그동안의 부당한 일들이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주세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최도경이 덧붙였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라 사장이 직접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이었다. 첫째, 모든 호텔 직원을 위한 익명신고 앱이 도입된다는 것이었다. 부당한 대우나 비윤리적 행위를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둘째, 라운지를 포함한 모든 F&B 구역에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었다. 직원과 고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셋째,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메시지였다. 선우는 이 모든 변화들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두려움 속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다. 선우야, 전화 왔어. 동료가 내선 전화를 건네주었다. 박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CEO실입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미라 사장과의 개별 면담이라니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긴장됐다. 오후 4시 선우는 호텔 최고층에 있는 CEO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넓은 복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평소 일하던 라운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다. 들어오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선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미라가 말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가슴 주머니에 녹색 만년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원칙을 지키신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선우가 겸손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미라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 그리고 증거를 남겨둔 것 모두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며칠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숫자로만 보이던 매출과 실적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우는 미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선우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선우가 놀라며 물었다. 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직원 경험 개선 TF팀을 새로 만들 건데 거기서 일해 보시겠어요? 선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TF팀이라니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다. 물론 급여와 처우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라는 책상에서 서류 한 부를 가져왔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직원 복지 개선안입니다.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선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읽어보았다. 직원 인권 보호 강화, 투명한 소통 채널 구축, 공정한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의 항목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런 일을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라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제게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선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다. 내일 다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은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미라가 일어서며 선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우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선우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팀 목표, 미달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서 걱정하던 자신이 이제는 TF팀 합류 제안을 받고 있다니.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우는 지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오빠,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유가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응, 좋은 일이 있었어. 자세한 건 내가 돌아오면 이야기할게. 정말? 나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가. 공항에 마중 나와줘.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영상통화를 끊고 선우는 녹색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 펜을 선물 받았을 때 지유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다. 금요일 오후 선우는 미라의 사무실 옆에 있는 작은 미팅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유가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다. 며칠간 생각한 끝에 TF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만 감당할 일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들어오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팅룸 안으로 들어가니 미라가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베르가몬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얼그레이였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우려봤어요. 어떤가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다. 선우는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맛있습니다. 베르가몬 향이 완벽하게 우러났네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해서 나름 자신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시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미라의 시선이 선우의 가슴 주머니에 머물렀다. 그 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우는 녹색 만년펜을 꺼내서 미라에게 건넸다. 미라는 펜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봤다. 이 펜, 정말 신기하네요. 미라가 중얼거렸다. 어떤 점이요? 이 모델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썼던 펜과 똑같아요. 특히 이 클립 부분이 고장 나는 것까지도요. 선우는 놀라며 미라를 바라봤다. 사실 저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졸업 전시 때 작품 설명서를 모두 이 펜으로 썼던 기억이 나요. 정말 애착이 많았던 펜이었는데 미라가 펜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혹시 이 펜 누가 선물해 준 건가요? 네, 제 아내가 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면서요. 아내분이라. 미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혹시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결혼 사실을 비공개로 하자고 지유와 약속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유의 집안에서 반대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사실은. 선우가 말을 망설이자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한지유 씨인가요? 선우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떻게 아세요? 미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유가 제 딸이거든요. 순간 미팅룸 안에 정적이 흘렀다.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다. 네? 한지유는 제 딸이에요. 그리고 박선우 씨는? 미라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 사위시군요.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손님이,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분이 바로 지유의 어머니, 자신의 장모였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유의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선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지유가 미리 말했거든요. 집안 반대 때문에 당분간 결혼 사실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미라는 녹색 만년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 펜을 보고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쓰던 펜과 너무 똑같아서요. 게다가 지우가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선우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며칠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우리 지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요. 미라는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장모도 모르는 채로. 아닙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님. 선우가 어색하게 말했다.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몇 달간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것들, 어깨 부상으로 인한 좌절감, 새로운 직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까지. 늦었지만 우리 사위 정말 수고했어요. 미라가 따뜻하게 말했다. 어머님. 그리고 지우도 이번 주말에 돌아온다면서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 소개를 받아야겠네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TF팀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가 물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죠. 두 사람은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시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선우는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 주머니에는 여전히 녹색 만년펜이 들어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빠. 지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뛰어나왔다. 선우는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다. 지우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 나도. 연수에서 배운 것도 많고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다. 한 달 후 한성호텔 로비 라운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 선우는 이제 직원 경험 개선 TF의 리더로서 매주 한 번씩 라운지를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오늘도 창가 자리에는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미라였다. 여전히 베르가못이 강한 얼그레이를 주문하시고 영수증 뒷면에는 작은 점 하나를 그려 놓으셨다. 다만 이제 그 점의 의미는 달랐다. 품양 좋음이나 상황 파악이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선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개선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녹색 만년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보고서는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한성호텔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록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점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선우만의 새로운 사인이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뜻이었다. 라운지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베르가못 얼그레이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선우와 미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만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선우의 작은 용기와 미라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